네, 영웅시대 여러분, 김백도입니다. 오랜만에 국민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김백도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시작해보죠.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쇼 음악 중심 임영웅 씨 2집 앨범 수록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들고 정말 오랜만에 쇼 음악 중심에 출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 MBC 쇼 음악 중심의 젊은 MC들 있고 임영웅 씨가 이제 곧 등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1위 후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임영웅 씨의 순간을 영원처럼, 요게 이제 제로베이스 원 그리고 아이브와 함께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1위 후보에 올랐다는 그게 딱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 뭐 오늘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데뷔를 하셨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임영웅 씨가 이렇게 쇼 음악 중심 MBC 쇼 음악 중심의 MC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정말 화이트의 이 순백의 의상이 임영웅 씨와 정말 너무 잘 어울리네요. 뭐 무슨 옷이든 우리 임영웅 씨는 정말 깔맞춤한 그런 자기의 옷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몇 가지 이제 이 MC들이 질문을 하고 임영웅 씨가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MC들 질문을 생략시키고 임영웅 씨의 답변 부분만 제가 모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MC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임영웅 씨가 답변을 했는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앨범인 만큼 2집 앨범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 11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골라 듣는 즐거움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골라 듣는 즐거움은 물론 훨씬 더 짙어진 감성, 임영웅 씨 하면 감성장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감성장인 임영웅 씨의 더 짙어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할 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짙어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2집 앨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순간을 영원처럼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자는 메시지. 야,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요 이 가사들이 참 자극적이 되고 너무 표피적이 되는데, 정말 임영웅 씨의 노래는 가사가, 저는 정말 그래서 임영웅 씨를 응원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이런 가수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왜 그러지 못할까요? 가사부터 해서 멜로디까지 자극적으로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히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풍조를 가수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스너들, 이 듣는 분들이 그런 곡을 좀 찾게 되니까. 근데 우리 임영웅 씨는 사실 이런 깨끗한 이미지, 이런 좋은 이미지로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 올라가서 지금의 국민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든든한 후원자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제 인생에서 영원처럼 기억하고 싶은 순간, 정말 인생에서 의미 있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하고 MC가 물어본 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공연장에서, 콘서트 현장에서 우리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그 순간, 이 순간이 너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정말 계속 영원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역시 타고난 가수가 아닌가, 임영웅 씨. 그런 생각을 이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쇼 음악 중심, MBC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한 임영웅 씨 2집 앨범 수록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부르는 그 무대입니다. 임영웅 씨의 무대는 항상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노래 가사도 임영웅 씨가 설명해 준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예, 정말. 자, 대한민국이 정말 싸움과 대립의 연속. 그렇죠. 언제나 좀 이게 좀 더 누그러질지, 특히 정치 분야도 그렇고,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대립과 반목이 있는데, 임영웅 씨의 이런 묵직한 메시지, 싸우지 말고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행 엔딩 포즈. 임영웅 씨 하면 이 엔딩 포즈 다양한 뭐 꼭 건행 엔딩 포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오늘은 오랜만에 아마 음악 방송에 임영웅 씨 출연했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포즈 건행 포즈로 잡은 것 같습니다. 엔딩 포즈를 건행으로 환한 임영웅 씨 엔딩 포즈의 모습으로 이 무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뭐 그렇죠.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고 마지막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관심사는 뭐 이미 다 결과를 알고 계시지만 MBC 쇼 음악 중심의 최종 투표 오랜만에 그리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임영웅 씨 2집 앨범 정말 1위로 좋은 스타트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이브가 3위를 했으니까 아이브는 제껴놓고 임영웅 씨와 제로베이스 원의 싸움이었는데 자 한번 제로베이스 원과 임영웅 씨의 점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원 음반 점수는 임영웅 씨가 5,000점, 제로베이스 원이 4,523점. 임영웅 씨가 압도를 했죠. 자, 동영상 플러스 방송 점수는 일단 건너뛰고 사전 투표 시청자위원회 글로벌 사전투표 요거는 글로벌 인지도가 아무래도 조금 이 보이그룹인 제로베이스원이 우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영웅 씨가 약 500점이죠. 497점.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이 709점으로 제로베이스원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투표, 앱 투표, 문자 투표 점수 우리 뭐 영웅시대 분들의 저력 아무리 보이그룹 그 팬들이 대단해도 그렇죠. 1000점에 가까운 988점. 제로베이스원이 655점으로 역시 우리 임영웅 씨가 제로베이스원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전 투표 점수에서만 약간 처졌고 생방송 투표 점수 그리고 음원 음반 점수에서 제로베이스원을 압도했는데 문제는 이 항상 문제가 되는 방송 점수, 동영상 플러스 방송 점수에서 우리 임영웅 씨는 90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은 1120점. 여기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최종 점수가 우리 임영웅 씨는 6575점. 최종 합계.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이 7007점. 7007. 7007점으로 1위를 하고 우리 임영웅 씨가 2위, 아이브가 3위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동영상 플러스 방송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이 참 방송 점수는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요. 제가 어림짐작으로 뭐 어쩌다 저쩌다 해봐야 방송 관계자가 아닌 이상 어림짐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요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가? 예,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이런 세부적인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부분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일단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다 왜 그렇게 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아요. 저 김백도 입장에선 최대한 절제해서 만든 게 그겁니다. 예, 없는 사실 넣지 않고 그리고 제 입장에선 최대한 절제하고 절제해서 만든 표현이 그건데 그래도 좀 걱정되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부족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예, 일단 죄송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절제해서 만든 썸네일 문구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썸네일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제로베이스원 막 노래 부르는데 1위 이제 앵콜곡 부르는데 임영웅 씨 뒤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사실 이게 캡처 화면이라 선명하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실제로 방송 보면서 임영웅 씨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제 제로베이스원이 1위 앵콜곡 부르면서 뒤에 퇴장하는데 그렇게 밝지가 않고 걸음걸이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웨이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세요. 약간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약간 고개가 숙여졌죠. 임영웅 씨. 다른 가수들 보면 고개를 정면을 보고 걸어간다. 왜 임영웅 씨? 글쎄 주위에 왠지 인사하는, 물론 인사도 좀 나누긴 했지만 이 지금 고개를 약간 숙인 이 타이밍에는 뭐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며 가지도 않고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저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왠지 좀 이렇게 조금 왠지 쓸쓸하게 퇴장하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팬 입장에서는,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그런 유튜버 입장에선 안타까웠다. 예,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2집 앨범 발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방송 스케줄을 잡았죠.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 KB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임영웅 씨의 무명 시절, 신인 시절에 함께 했던 방송이라고 하지만 정말 임영웅 씨한테 절을 몇 번이라도 할 정도로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임영웅 씨 TV 단독쇼부터 시작해서 마이 리틀 히어로, 또 5부작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요번에도 불후의 명곡, 그렇죠, 또 특집으로 2번, 예, 2주간 2회, 예, 임영웅과 친구들로 해서 이렇게 정말 KBS에는 정말 임영웅 씨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예,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섭외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KBS와 협업하는 이 모습, 정말 KBS는 임영웅 씨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SBS도 그동안 여러 번 끈질기게 임영웅 씨에게 섭외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번에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재밌게 보고 계시는 섬총각 영웅 SBS, 이걸 통해서 SBS도 드디어 임영웅 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어 또 JTBC 종편조차도 임영웅 씨 뭉쳐야 찬다 4의 축구 감독으로 데뷔. 정말 축구 덕후, 축구 마니아. 네, 임영웅 씨 구단주로 또 이제 축구 감독으로 뭉쳐야 찬다 4에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3사 중에는 어때요, 여러분? MBC 문화방송, 예, MBC만 임영웅 씨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예, 과거에 뭐 라디오스타에도 나왔고, 그거는 언제입니까? 뉴에라 프로젝트 전속 기간 안에 그때 한 거잖아요. 라디오스타 나온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속 기간 끝나고 나서, 임영웅 씨가 프리가 된 다음에, TV조선과 다 끝나고 나서, 할 거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거, 뭐 지금 쇼 음악 중심 같은 그런 음악 방송 말고요. 예, 그리고 뭐 연말에 가요대제전 이런 거 말고 순수한 예능 프로그램, 예, 프리로 풀린 다음에 MBC와 함께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뒤에 KBS와 하고 SBS와 요번에도 연을 맺고, 하다못해 종합편성 채널 JTBC와도 계속해서 뭉쳐야 찬다 또 이제 출연을 하는데, MBC와는 지금까지 순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프리가 되어서 풀린 다음에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음악방송 제외하고. 자, MBC와 그동안 임영웅 씨가 어떤 연을 맺어왔는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벌써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탑스타 뉴스에서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된 기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만에 찾았는데 뭐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게 2024년 5월 19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요때 임영웅 씨가 온기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예. 1위를 했는데 이게 통산 9번째, 9번째 1위. 어디에서만요? MBC 쇼 음악 중심에서만 통상 9번째, 9번째 1위를 한 거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웅과 MBC 쇼 음악 중심의 만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4월 4일 이제 나만 믿어요로 쇼 음악 중심에 첫 출연한 임영웅 씨. 그 이듬해 2021년 3월 20일 저 위대한 히트곡 별나사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데뷔 후 첫
1위, 음악방송 첫 1위를 바로 이 쇼 음악 중심에서 차지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4일과 7월 2일 이렇게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집 앨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2022년 5월 14일과 7월 2일 두 번 우승을 했어요. 요 한 곡으로.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해 2022년 11월 26일 런던 보이로 또 한 번 그렇죠.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2023년 6월 17일과 7월 15일 또 모래알갱이로 두 번 이렇게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3년 10월 21일과 28일 또 2회 연속으로 Do or Die로 그렇죠. 아이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 EDM 곡으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마지막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한 마지막이 작년입니다. 2024년 5월 18일 온기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위. 이렇게 해서 쇼 음악 중심에서만 통산 9회 9번 1위를 했어요. 요번에 만약에 1위를 했으면 통산 10회 1위가 될 뻔 했던 거죠. 근데 2위를 했으니까 일단 그 기록은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MBC 쇼 음악 중심에서만 9회 우승을 한 거예요. 임영웅 씨가. 자, 여러분 MBC가 뭐 그뿐입니까? 사실은 물론 저도 임영웅 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건 사생활 공개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백도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임영웅 씨한테 MBC가 구애를 했잖아요. 나 혼자 산다 400회 기념에도 임영웅 씨가 축하 메시지 영상을 보는데 그게 뭐 임영웅 씨가 보내준 건 아닐 거잖아요. 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임영웅 씨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영상을 찍은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MBC가 나중에 뉴에라 프로젝트 계약 풀리면 저희 나 혼자 산다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도 할 겸사겸사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시상식에서 전현무 씨가 레드카펫에서 인터뷰하다가 임영웅 씨 뭐 팔짱까지 잡으면서 나 혼자 산다 좀 나와달라고 임영웅 씨 표정이 좀 난감하죠. 근데 전현무 씨가 이게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했을까요? 제작진하고 평소에 아무리 못해도 임영웅 씨 어떻게 좀 섭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한번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 봐서 한번 부탁할게 전현무 씨 뭐 이런 얘기 나 혼자 산다 제작진하고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 혼자 산다 임영웅 씨가 출연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MBC에서 요거 하나만 봐도 나 혼자 산다뿐만 아니라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든 정말 임영웅 씨가 원하면 저희가 신규 예능 프로그램을 론칭하겠습니다. SBS 저기처럼 그렇게 그래서 임영웅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섭외가 없었겠느냐고요. 수없이 반복됐겠죠, 그동안. 요번에 2집 앨범 발매될 즈음에서도 저는 100% 확신하는데 다른 방송사 출연 섭외 소식이 오면 뭐 당연히 MBC에도 뭐 사장님부터 해서 왜 우리는 임영웅 씨를 섭외 못하는 거냐. 우리가 임영웅 씨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쇼 음악 중심에서 통산 9번 우승을 됐어요. 물론 MBC가 정확한 룰과 통계로 해서 임영웅 씨를 이렇게 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죠. 제작진이 임영웅 씨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 공정한 집계 방식을 적용해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자기 실력을 인기를 입증받은 측면으로 본다면 MBC 제작진, 쇼음악 중심 제작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방송은 어떻습니까? KBS 뮤직뱅크 방송 횟수 점수에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르세라핌 하고 해서 이거 엄청 뭐 결국엔 무혐의 났지만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 입장에서 엄청난 특혜를 계속해서 베푼 KBS는 오히려 뮤직뱅크 한 번도 임영웅 씨 1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SBS 인기가요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아직 임영웅 씨 1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임영웅 씨가 요 신곡을 가지고 SBS 14일 날 인기가요에 출연하죠. 요번에 또 SBS와 함께 협업도 했으니까 방송사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니까 뭐 SBS가 특혜를 줘서가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과 룰을 반영해서 임영웅 씨의 인기와 그런 것을 적용한다면 아마 1위를 하지 않을까. 한번 뭐 14일 날 기대를 해보죠, 저도.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SBS에서도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임영웅 씨가. KBS 뮤직뱅크에서도 1위를 한 적이 없고 엠넷 M 카운트다운에서만 뭐 1위를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여러분 MBC 쇼 음악 중심에서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도 아직 1위를 단 한 번 하지 못했는데 M 카운트다운 엠넷에서만 좀 하고 9회 통산 9회 우승 MBC. 자 여러분 근데 2집 앨범 발매하면서 방송 스케줄 잡았는데 KBS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SBS조차도 임영웅 씨하고 별로 인연도 없고 임영웅 씨가 별로 신경 쓸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SBS조차 섬총각 영웅으로 했는데 요번에도 MBC만 하다못해 종합편성 채널 JTBC 뭉쳐의 찬다에도 또 출연하는데 여러분 MBC만 없어요. MBC 입장에선 우리만 소외당했네라고 생각할 법하죠. MBC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간부 사원들부터 해서 쇼 음악 중심 제작진도 그렇고 그런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쇼 음악 중심에서 임영웅 씨가 2위 한 것과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거나 MBC가 어떤 그것 때문에 무슨 예를 들면은 안 좋은 감정으로 뭐 이게 어떻게 영향이 됐다. 저 김백도 그런 얘기 단 0.1%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팩트만 전달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단정적인 얘기나 이상한 얘기, MBC가 무슨 어떤 불공정한 모래를 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절대 할 의도도 없고요.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센스 있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2020년 4월 8일 라디오스타 임영웅 씨 다른 멤버들과 함께 뭐 영탁 씨랑 이렇게 출연했죠. 이때는 뉴에라 프로젝트 계약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하다못해 요번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임영웅 씨가 그렇게 바쁘면 물고기 뮤직 신정훈 씨, 신정훈 대표나 아니면 젊은 스태프들이 지혜를 모아서 요 방송 스케줄 아무래도 영웅 씨 MBC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말 우리가 바쁘지만 뭐 라디오스타 정도만이라도 하루 나가서 좀 이렇게 다른 패널들과 함께 좀 재밌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MBC에서 좀 이해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좀 스케줄 잡아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디오스타 하러 나가서 여러 패널들과 함께 일부분 감당해서 녹화 딱 찍고 나오는 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임영웅 씨를 탓할 마음은 0.0001%도 없고요. 신정훈 씨나 물고기 뮤직의 스태프들이 그런 부분을 임영웅 씨한테 조언도 해주고 건의도 하고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열심히들 하시지만 저는 그분들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아쉽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MBC를 건너뛰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혹시 임영웅 씨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 MBC 건너뛴 거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100%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불필요하게 이런 임영웅 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게끔 방송 스케줄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김백도의 이 소신 발언은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과 임영웅 씨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임영웅 씨를 더 위대한 가수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